안녕하세요. 밴쿠버 인사이트입니다. 어른들이 요즘 세상에 정치, 경제에 대하여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제가 클리닉을 운영하다 보니 아이들 환자들도 많이 만납니다.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또는 어디가 아픈지 등등을 자주 물어보는데요. 그 아이들과의 잠깐의 시간이지만 너무 행복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레이드 7인 아이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2025년 1월 14일 글로벌 뉴스에 아이가 다니는 도로시 피콕 엘레먼터리 스쿨이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레이드 7 여학생이 인종차별을 받았지만 학교 측 교장 선생님도 11월 말과 11월 초에 일어난 인종차별의 발언에 대하여 모두 알았지만 인종차별 발언을 한 남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랭리 교육청은 성명을 통해 학교와 교육청 직원이 부모를 만났고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르시 피콕 엘레먼터리 스쿨은 랭리 월러그로버에 살 때 제 아이들이 졸업한 모교입니다. 2007년도 첫 아이가 45살로 킨더가든을 입학한 학교였습니다. 랭리는 백인 동네로 거의 백인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저희 가족이 처음 캐나다에 정착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가 킨더가든에 입학할 당시 아이들은 모두 백인이고 딱 세 아이만 아시아인이었습니다. 제 딸인 한국인 여아, 일본인 남아, 중국인 남아 이렇게 3명만이 ESL을 들었답니다. 그 당시엔 아시아인 출신의 이민자로 엄마들끼리 영어도 잘 못하여 우리들끼리 친하게 잘 지냈고 아직도 만나도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도르시 피콕 엘레먼터리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아주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할머니 학교로도 유명했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휴지를 항상 주우면서 아이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들 오래되셔서 수업도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숙제며 상담이며 전 이미 나서 학교 교육에 만족하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도 할 정도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 그분들은 모두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 아이도 그 당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아이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지 못해서 영어를 못했지만 금발머리 여자 아이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가라고 하고 주변에 오지도 못하게 하여 슬퍼했었습니다. 다행히 딸이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고 우리 부부는 담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행히 담임 선생님은 테이블 위치를 바꿔주시고 또 다른 백인 금발머리 여아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 저희 딸 성향에 맞는 금발머리 여자아이들부터 다른 아이들까지 차례로 집에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과 놀이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서로 알아가고 영어도 빨리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영어가 힘들었지만 전자 영어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 부모들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은 다행히도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은 아마도 어디에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청의 대처는 여기가 캐나다 나라가 맞는가 의심할 지경입니다. 이번 사건도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관심을 갖고 해결했다면 그 여학생은 직접 나서서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또 다른 제보를 저의 막둥이 그레이드 10 딸에게 받았습니다.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 랭리 미들스쿨을 다니는데 화장실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딸은 너무 놀라서 어떻게 여자, 남자가 함께 화장실을 같이 쓰냐고 말하고 여학생들이 남학생이 소변 보는 모습을 봐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친구 여동생은 학교에서 화장실을 갈 수 없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미들스쿨은 2년 전 제 딸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하는 말이 학교 밖에 있는 폴오블 클래스를 수리하거나 깨끗이 청소도 안 하면서 어떻게 남녀 공용 화장실을 만드는 데는 돈을 쓸 수 있냐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부모로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중학생들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체의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마음도 싱숭생숭한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무지한 어른들이 만든 소지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 세상을 알아가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고 소수에게 집중되어 다수들이 고통받는 세상이 된 꼴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차별 없는 화장실을 만들려면 다 큰 어른인 교사들부터 남녀 공용 화장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처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들은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은 선택할 권리도 없이 남녀 공용 화장실을 만들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내 자녀가 그 학교를 다닌다면 아이들에게 물어보시고 사실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장실을 가야 할 시간에 못 가면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생리적인 현상도 우리 아이들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아이들과 단 몇 분이라도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교육은 부모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선생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를 남에게 절대로 맡기지 마시고 부모의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관심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